자, 아, 자, 봐봐.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지금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 뭐냐면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결합이 봐. 개념을 모르겠다고 하는 게 뭔지를 나한테 알려줘야 돼. 알겠니? 일단 정보는 다 전달이 됐어. 근데 그 정보가 전달됐는데도 못 받아먹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알겠니? 네. 자, 결합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맞지? 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자, 원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어떤 거? 금속과 비금속이야. 그래서 금속끼리 결합하면 금속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결합, 맞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결합이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이거든. 네. 오케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또는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된다고? 더 안정해지려고 이 입자들이 원자들이 더 안정해지려고 변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근데 그 변하는 기준이 누구였다? 샘플이 18쪽 비활성 기체였어. 그지? 18쪽 비활성 기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얘들이 안정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를 배치하려고 하는 규칙을 뭐라고? 옥택 규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됐지? 자, 얘들이 결합이 아니고 이온이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금속은 뭐? 맨 바깥 껍질의 맨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가 있는 애들이 금속이야. 맨 바깥 껍질에는 전자가 한 개부터 8개까지 있을 수 있지, 그지? 그 중에서 8개 빼고, 그 다음에 애매한 4개 정도는 빼. 4개는 사실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극한 환경에서만 되기 때문에, 요건 대학교 과정에서 배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1, 2, 3 하고 뭐, 5, 6, 7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한두 세 개 있는 애들이 있고, 5개, 6개, 7개 있는 애들이 있다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한두 세 개? 금속. 비금속. 자, 이제 얘들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8개를 맞추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지. 얘들은 맨 바깥 껍질에 한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 8개를 맞추려고 7개를 어디서 다 뺏어와야 돼? 어려워. 됐지? 근데 그거보다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에 한 개 있었단 말이야.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 안쪽에 이미 뭐 8개 채워져 있지. 왜?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곳부터 채워진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가 낮은 곳이 뭔데? 가장 안쪽부터 채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 한 개가 있다는 거는 그 안쪽은 다 채워져 있다는 뜻이거든. 됐니? 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일족 원소들은 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돼. 왜? 마이너스 1이 전자를 잃었잖아. 그럼 남아있는 건 뭐다?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맞지? 두 개의 전자를 잃는 게 더 유리한 이족 원소들은 전자 두 개 있고 플러스 2가의 양이온.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칼슘, 구리 같은 거야. 됐지?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고 세 개를 갖고 있는 몇 쪽? 세 개 갖고 있으면 몇 쪽? 13조. 138쪽? 13조. 정답 13쪽. 잘했어. 3족이라 하면 안 돼.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에서는 3족 있긴 한데 3족부터 12족은 전이금속 원소라고 해서 이건 아예 안 배. 왜? 규칙성에서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됐지? 1족, 2족, 그 다음 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요쪽만 배운다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기 수소, 일륨, 두 번째 주기 8개, 세 번째 주기 8개, 네 번째 주기 2개, 칼륨, 칼슘까지 외우라고 하잖아. 외워야 된다고. 알겠니? 영어 단어 외우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외우라고.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내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냐? 13조. 13조는 딱 하나만 아닌데 미국의 알루미늄 AL, 그지? 알루미늄, 얘는 뭐야?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3개 있기 때문에 3개를 다 잃어서 그 안쪽이 8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옥택 규칙 만족하고 3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지. 됐지? 5, 6, 7의 대표는 진소, 산소, 플로린 또는 염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소는 5개가 있기 때문에 5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3개를 어디서 뺏어오는 게 더 나아. 더 편해.
맞잖아. 5보다 3이잖아. 그지? 그래서 3개를 얻어오면 얘는 이온이 됐을 때 3 마이너스 이온. 얘는 6개라서 2개만 얻어오면 되지. 그지? 그래서 2 마이너스 이온. 얘는 7개라서 1개만 얻어오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이온 되는 거야. 됐지?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온들이 만들어진다. 나트륨, 칼슘이 대표적인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지?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 플러스 이온이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있으면 얘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차이가 달라붙을 수 있다. 왜? 정전기적 인력 또는 전기력이라고 표현할 거야. 정전기적 인력 또는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부호의 전하를 갖고 있으면 얘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되는데, 그래서 붙는단 말이야. 이 붙은 거 뭐라고? 이온 결합. 얘들은 뭐라고? 이온. 얘들은 이온이야. 맞지? 야, 이해 안 된다면 하지마. 여기요. 여간이야. 하지마. 얘들은 뭐 플러스 이온. 그러니까 양이온. 얘들은 음이온. 음이온. 얘 둘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지? 근데 얘하고 얘는 붙어 안 붙어?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딱 결합이 되고 고정이 되면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이 된 이후에 결합이 된다. 전기적 인력으로. 그럼 이온 결합이다. 됐지? 근데 이제 뭐 비금속과 비금속은 비금속들은 다 뭐니? 무슨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 되잖아. 그지? 이온이 된다면 결합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붙어? 아니요. 안 붙잖아. 그지? 안 붙으니까 얘들은 더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방법이 뭐였냐? 좋은 아이디어가 띵 떠올랐지. 그게 뭐냐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자. 내가 6개밖에 없으면 남의 그 2개를 공유해서 8개처럼 보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안정화되자.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현상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막 뺏어버리고 이럴 수 있지만 자연현상에 절대 그런 거 없다. 매우 공평하거든. 그러니까 2개를 얻으려면 나도 2개를 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뭘 한다?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자기 전자들은. 뭐 어떤 전자? 자기 전자의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야. 안쪽은 아니야.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해서 몇 개처럼 보인다? 8개처럼 보인다. 수소연중 빼고는 수소연중 2개처럼 보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8개처럼 보이게 돼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 H2O, 두 번째 CO2, 세 번째는 뭐게? 포도당 너무 복잡하다. 포도당 그 분자식이 어떻게 돼? 정답! C6H12O6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 포도당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나도 그 구조 다 못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이런 걸 알아둬야지. N2O2. 그 정도는 알아둬야 돼. 자, 볼게. 공유 결합 만들어 본다. 그 결합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거 잘 봐. 이거 그냥 적어놔. 산소는 몇 쪽? 1쪽. 6쪽. 16쪽. 16쪽이지, 그지? 16쪽이야.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16번째 세로줄을 16쪽이라고 한단 말이야. 16쪽. 오케이? 16쪽에 있는 애들은 맨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6개. 6개. 그럼 13쪽은 몇 개? 3개. 그러면 2쪽은 몇 개? 2개. 그럼 17쪽은 몇 개? 7개. 그럼 15쪽은 몇 개? 5개. 시간 없어서 내가 한 거야. 됐지?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그지? 네. 그 족의 1의 자릿수가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오케이? 얘 6개 있다고. 꼭대기 규칙 만들면 몇 개 필요해? 2개. 2개 필요하지.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와. 누구?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수소를 데리고 와. 수소 데리고 와. 야, 이리 와. 그래서 수소 전자가 X라고 하면 하나씩 있잖아, 그지? 네. 갖고 와. 공유하자. 그래서 이제 산소 전자 하나 하고 하나씩 1대1로 그 공유한다고 했거든, 그지? 그렇게 해서 요 두 전자를 묶어서 얘 둘 사이에 공유하고 이 둘 사이에 또 이 전자를 묶어서 공유를 한단 말이야. 공유 결합이 몇 개? 2개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럼 산소는 뭐야? 남아있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 있어? 6개. 4개 있지. 아, 2개 썼잖아, 공유에. 네. 그지? 4개 있지. 4개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 쌍을. 쌍쌍봐. 그죠? 쌍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대주코가 아니야, 이건.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그치? 이런 애들 뭐란다? 공유 공유 전자쌍. 오케이? 어쨌든 그
되게 특이한 애들 있잖아. 베릴륨, 붕소 이런 거.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베릴륨은 원래 당연히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해봤자 4개밖에 안 돼. 최대. 붕소도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해봤자 뚜뚜뚜 2배 되면 6개밖에 안 된다고. 옥텟 규칙 만족 못하면서도 공유 결합하는 애들이 딱 2개 있어.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베릴륨, 붕소. 네. 알겠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 외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나 공유 전자쌍 결국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쌍. 몇 쌍 가지고 있는 거 무조건. 몇 쌍이면 뭐니? 다 앞에 전자가 8개잖아. 맞지? 한 쌍이 2개니까. 맞지? 네 쌍이 8개니까 이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공유가 3쌍이야. 그럼 공유 몇 쌍? 아니 쌤. 빨리! 비공유가 3쌍이야. 그러면 공유 몇 쌍? 한 쌍. 저 질문 있는데요.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좀 이따 했다. 질문 받을게. 알았어. 해봐. 네, 쌤. 자, 크게 얘기해. 다들 듣게. 붕소도 공유결합한다 했잖아요. 근데 응. 붕소도 중금속인가 보니까. 금속은 중금속이 아니고 뭐야 그럼? 준금속이야. 준금속. 중금속이요? 중금속. 네, 중금속이요. 중금속이 아니고 준금속. 준금속은 금속이 아닙니다. 쌤이 아까 된다 했잖아요. 에이, 잠깐만. 나는 사기 안 쳐. 다시 말할게. 얘 금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유결합 할 수 있다고 됐지. 아, 오케이? 정말. 오케이? 넘어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준금속이다, 전위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제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과학자.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근데 그걸 원소들이 다 이해하고 그럼 나 금속적 행동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니? 원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게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애매한 애 중에 하나가 뭐다? 중소라는 소지. 중금속? 보론 B라고 표현하죠. 됐지? 그래서 B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B 하나에 수소 3개가 붙거나 B 하나에 염소가 3개 붙거나 BCS 또는 BF3 요 붕소가 나온다면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BH3, BF3, BCS 요 3개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알겠지? 그거 보면 어떻게 반갑게 인사하고 문제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얘 옥텟 규칙 만족해? 안 해. 그런 걸 문제로 물어볼 거라고. 알겠지? 옥텟 규칙 왜 만족 안 해? 흉소가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딴 애하고 이렇게 공유해봤자 뭐니? 쌍이 3쌍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이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공유해봤자 전체 최대 전자가 뭐야? 6개밖에 안 되지? 맞지? 8개가 되는 게 안정하다면 옥텟 규칙이라면 6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옆에 있는 베릴륨하고 같이. 베릴륨 BE 베릴륨하고 그거는 공유 결합을 하되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예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 뭐 해결이 됐어? 네. 고마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 그다음에 CO2가 어떻게 되게요? 탄소는 몇 개? 14족이야. 그럼 몇 개? 4개 있겠지, 그지? 4개가 있으면서 결합해서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4개가 다 공유돼야 돼. 그래서 4개를 공유한다면 4개를 얻는다는 뜻이지, 한마디로. 자기가 주면 그만큼 얻는 거야. 맞지?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2개를 양쪽에 있는 산소한테 주고 산소가 2개를 같이 이렇게 내주면 어떻게? 탄소와 산소끼리 뭐니? 이렇게 한 쌍이 아니고 한 쌍, 두 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맞지? 이쪽에서 2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산소 입장에서는 2쌍 공유하니까 산소 6개 있었으니까 2개 공유하면 8개 됐지. 산소 입장에서도 이 비공유 전자쌍까지 해서 행복해졌어. 8개 됐어. 탄소는 2개 공유해서 전체가 8개 돼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이산화탄소는 탄소 중심에서 산소가 이렇게 양쪽으로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야. 됐지? 자, 진소는 왜? 진소는 몇 쪽? 너 공부 안 하니? 15조. 15조. 진소는 15조니까 몇 개? 먼저까지 정답 몇 개? 맨 마지막까지 정답 5개. 잘했어요. 5개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 굴려봐. 머리 어떻게 할래? 공유결 전자 어떻게 3개 해야 돼? 얻어요. 2개. 전자 3개 얻어요.
세개 얻어요. 세 개지. 두 개 손 들어봐. 두 개 손 들어봐. 두 개라고 하는 사람 나가. 8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개 몇 개 더 해야 돼? 3개. 5 더하기 2는 7. 77 맞지 못하는 뜻이에요. 77 맞다는 좋다는 뜻이거든. 77 맞지 못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자, 세 개를 얻어야 돼. 맞지? 진소와 진소 사이에 세 개를 얻으려면 부끄럽지. 계속 부끄러워해라. 자, 세 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5개 있단 말이야. 지가 갖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도 똑같은 진소니까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1대1로 결합하면서 뭐 쌍을 하나, 둘, 세 쌍을이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맞지? 세 개를 얻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5 더하기 3, 8 억대규칙 맞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외우면 이거는 과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되게 불리해집니다. 지금 이 기준을 얘기했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기준이 뭐라고? 떨어지잖아. 왜 떨어지는데? 안정한 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결합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떨어져 있는 거다.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뭐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안정해지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뭐니? 맨 바깥쪽에 8개가 될 때가 안정하더라. 그렇게 가려고 행동한다. 그지? 이온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도 마찬가지.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 방법은 달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자, 산소 몇 쪽? 16쪽. 그러면 산소는 또 2개 가지고 뭔가 결합해서 옥텟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2개를 얻어야 되니까 2개를 줘야 돼, 자기가. 맞지? 16쪽. 6개 있으면 2개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띠딩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 산소. 그지? 여기도 비공유 전자쌍 2쌍 있다고 했지. 이거를 문제로 내요, 이걸. 문제로 내.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2쌍 가진다. 결합을 해보면, 공유 결합을 해보면. 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8개, 이렇게 해도 8개지. 원래 자기 거 6개, 더하기 2개. 왜? 결합, 공유 결합 2개 했으니까 2개 받았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8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공유 결합.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5시부터 6시 사이에 질문하세요. 개인적으로. 오케이? 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은 8시까지 공부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는 9시까지 공부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 하면 오늘 진도를 나갈 거고 지금 없는 학생 2명, 자격 없는 학생 2명 복사해놨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시작할게.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제가 시합 언제 드려요? 지금 줄 수 있으면 줘도 돼. 고마워. 잠깐 쉬어. 한 3분? 부럽다. 언니야 해도 될까? 네, 내년에 진짜. 나올 때 아니다. 정원이 어때? 아니 미안해. 자 시작을 해보자고.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각과 생명칙 좀 집중해줘. 수업에 방해하면 안 돼요. 알겠지? 지각과 생명칙 무슨 물질? 해서 물질이 어떤 비율이나 그게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비교, 비율 그래프 이런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나와요. 4가지 정도. 첫 번째 여기 안 나오는 거 얘기할게. 우주 라이크 서치. 우주에서는 수소 헬륨이 압도적 대다수니까 이 표가 별로 안 예쁘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바로 들켜. 근데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지각이 뭐야? 지각. 땅 중에 표면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에 멘트, 외핵, 내핵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각만 얘기했을 때는 1등이 누구다? 잘 집중하세요. 이거 기억하고 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중해. 혼자서 하면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억만 해야 되는 거야. 기억하기 어려워. 1등 산소, 2등 규소, 3등 알루미늄, 4등이 철이야. 철. 맞니? 철 맞지 그지? 1, 2, 3, 4등까지는 웬만하면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근데 왜 1등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땅덩어리를 만드는 게 뭔데? 돌이잖아. 돌을 만드는 기본 구성 원소가 뭐냐면 물질이 뭐냐면 SiO2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CO2 아닙니다. SiO2입니다. 이산화규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규산염 규소 산소니까 규산염 광물은 돌덩이 이런 뜻이야. 형님, 자 규소가 하나 있으면 산소 몇 개 있어? 2개. 이겼잖아. 산소가 이겼지. 그지? 산소가 더 많아. 그래서 1등이야. 그 다음에 2등이 규소야. 우리가 지금 딛고 사는 건 거의 대부분 땅이잖아. 그지? 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압도적으로 얘들이 많다. 그래서 얘 1등, 얘 2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알루미늄 따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또 뭐 철이 꽤 많다. 꽤 많다. 어디에? 지구 전체에 꽤 많아요. 근데 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자, 아니?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땅 분덩어리 돌 중에서 가장 중심이 지구 중심 쪽으로 가면 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철은 또 뭐? 한 입자가 무거워. 오케이? 거기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으로 봤을 때 1, 2, 3, 4등 이렇게 된다. 1등, 2등이 왜 이렇게 되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각이 아니고 지구 전체의 구성 성분으로 따지면 조금 달라져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지각에서는 철이 4등하고 있지, 그지? 네. 4등하고 있지.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무거운 철이 압도적으로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철이 어떻게 돼? 1등.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1등하고 산소, 규소가 밀려 2등, 3등.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걸 기억하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누가? 이건 뭐야? 이거 나. 생명체. 생명체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 혹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3분의 2는 뭐다? 물. 아니, 잘생겼다. 잘생겼다. 물. 그렇지? 3분의 2 이상 또는 70%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가 물이야. 물은 뭔데? H2래. H2O지. 그지? H2O잖아. 그럼 이건 뭔 뜻인데? H는 수소. 몇 개?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 알고 있니? 네. 이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이라고 해요. 네. 근데 산소 원자 질량 얼마? 4. 16. 한 개의 질량은 16g이 아니고 1몰의 질량.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이면 16g이야. 그건 다음에 배우면 되고. 어쨌든 얘가 질량이 1이면 얘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뭐? 16이야. 16. 그러니까 H 2개, 산소 1개라고 하면 얘 2개니까 질량은 2라고 볼 수 있겠지. 네. 1 합해서 2. 얘는 16이지. 네. 압도적으로 얘가 무겁지. 네. 그러니까 질량으로 봤을 때 물이 제일 많아서 H와 수소가 많을 H가 수소잖아. H하고 산소가 많을 건데 결국 입자수로 보면 수소가 많아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왜? 둘 하나니까 수소가 많겠지. 입자로 보면. 네. 근데 질량으로 보면 누가? 얘가 거의 8배 정도 되겠지. 2대 16, 8배 정도 되겠지. 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산소가 65%, 수소는 9.5%. 그지? 7, 9, 63. 그지? 7배 정도 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딴 데 수소 좀 모은다. 그래서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지, 산소가. 그지? 산소가 1등 할 수밖에 없다. 물 때문에. 맞니? 그 다음에 2등으로 끼어들어오는 게 뭐게요? 수소. 아닙니다. 수소 3등이에요. 너무 가벼워서. 질소. 아닙니다. 탄소. 정답이에요. 탄소가 2등이야. 이유가 뭐게? 네. 이유가 뭘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뭔 개소리야. 너는 이산화탄소 만든 적 있니? 넌 베스킨 라빈스니? 자, 그게 아니라 몸을 구성하거나 몸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 뭐 아픈데. 그러지 말고. 몸을 구성하거나 몸에서 기능하고 있는 물질을 다 뭐라고 하니? 탄수화물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영양소, 탄단지 알지 이제? 얘는 다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이 뭔데?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결합하고 딴 게 몇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이런 거죠.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몸에 지방 아니면 단백질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먹는 포도당 뭐 이런 거, 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다 탄소화합물이야. 재미없니? 좀 집중해줘. 시험 기간이야. 알겠지? 탄소화합물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탄소가 중심이 되니까 얘가 적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산소하고 수소 많기는 하지만
탄소가 적을 수는 없어. 그래서 2등에 마크가 돼 있지, 그지? 3등은 수소지. 그 다음에 4등이 뭐다? 질소. 진소까지 기억해. 4등까지 기억해. 듣고 있니? 온유야 듣고 있니? 진소까지 기억해. 왜? 의미가 있으니까. 진소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어디에 포함돼? 이렇게 막 독립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이걸 답할 수 있어야 돼. 과자 포장. 맞아. 그럼 기체 진소고. 우리 몸에 이 생명체라는 거지. 생명체 몸에 물질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니? 정답.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근데 단백질은 뭐지? 근육, 항체, 뭐 다른 것들, 기능하는 모든 물질은 단백질이야. 다시 말할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거짓말한 거 아니야. 탄수화물, 지방 이건 그냥 어떤 저장성이거나 그냥 뭐 잠깐 있는 어떤 모양이야. 근데 단백질은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이야. 단백질이 없으면 뭐니? 그래서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단지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원, 영양소로 이제 분해해서 써버리는 게 뭐게? 1등이 누구게? 탄수화물이야. 포도당 같은 거. 2등이 뭐게? 내 얘기를 잘 들었으면 머리로 생각하고 이거 뱉으려고 하면 단백질 나오면 안 돼! 왜? 단백질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 없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영양소라도 단백질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죽을 거야. 맞지? 네. 두 번째가 뭐니? 지방. 지방이야. 저장성으로 조금 많을 때, 충분할 때 잠깐 이제 은행에 이제 적금해두지 모아놓은 에너지 아니게. 됐니? 두 번째 지방을 쓰고 마지막에 지금 당장 죽겠으면 단백질 조금이라도 써야지. 마지막에 쓰는 게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용돈을 안 줘.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하자. 최근에 단식 투쟁을 하면 약 3주 정도 물만 마시고 단식 투쟁 하다 보면 그때부터 단백질 써. 물 안 마시면요? 죽어. 일주일 안 죽어. 그때부터 단백질을 쓰게 되고 그래서 한 달을 버티기는 좀 어렵다. 아예 안 먹고 물만 마시고 버틴다고 하면 한 달을 버티기 좀 어렵다. 왜? 단백질 쓸 때부터 점점 사대가 막히게 가기 시작. 문장 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등이야. 중요한 물질이잖아, 단백질, 그지? 많겠지. 그러니까 단백질에 있는 질소라고 하는 게 네 번째, 질량으로 네 번째 등수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정리되어 있는 거다. 가장 많은 성분은 이쪽 저쪽 다 산소야. 지각이든 생명체들. 두 번째로 많은 성분 다 다르지. 얘는 규소, 돌덩어리에 있는 거. 얘는 뭐? 탄소화물. 우리 생명체는 탄소화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물 빼고는 물은 탄소화물 아닙니다. 탄소화물, 탄소가 있어야지 탄소화물이잖아. 물은 H와 O로만 이루어졌지. C가 없지. C가 탄소지, 그지? 그러니까 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많은 성분 생명체 탄소. 지금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난 뭐라고? 높아지면 네 번째까지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알겠지? 네 번째까지. 자, 산소가 지각과 생명체 구성 성분이 많은 가능한 뭘까요? 뭐 이런 건 이제 그 서답형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참 이렇게 물어보면 참 쓸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걸 외워요. 거의 외우듯이 해야 돼. 다 산소는 쉽게 결합하고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쉽게 결합하고 쉽게 분리도 되고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쉽게 결합하고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산소가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오케이? 됐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기원을 볼게요. 기원. 이 구성 성분들이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이제 복습이나 마찬가지야. 수소 헬륨 어디서 만들어져? 우주. 유니버스. 우주. 빅뱅. 우주 초기에 수소 헬륨만 만들어졌대. 그치? 네. 배웠지? 두 번째, 헬륨부터. 수소가 핵융합하면 헬륨 되지. 그치? 헬륨부터 해서 어디까지? 철까지 어디 만들어져? 별들에게 물어보면 돼. 별에서 만들어져. 그치? 별 안에서 뭘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게 철까지라고 했습니다. 철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 있잖아. 걔들 언제 만들어져? 별에서는 안 만들어져. 언제? 아주 큰 별이 압축되다가 어떻게 빵 터질 때 그때 뭐지? 초신성 폭발. 그지? 초신성 폭발할 때 또 무거운 것들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나 같은 내가 학생이 잠깐만 철보다 무거운 거 뭔데? 여기 대표가 이거네. 구리, 아연, 아유리 이런 거네 라고 기억할 거야. 할 거야. 왜? 옆에 얘보다 소주 잘 바뀌고 기억할 거야.
또 대표적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 뭐 우라늄도 기억한다. 기억하기 싫어? 그럼 한 문제 틀리면 돼. 기억해. 알겠지? 우라늄 들어봤을 거야. 이런 우라늄 원자로에서 이제 핵 분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쓰는 그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우라늄. 그지?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것도 있어. 되게 무거워. 철보다 무거워서 얘들을 언제 만들었다? 초신성 폭발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넘어갈게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각과 생명체 구성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돌덩어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각은 암석이 뭔지 알지? 돌덩어리야. 그치?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뭐냐면 돌덩어리도 돌덩어리를 만드는 어떤 기본 성분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 기본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석영 들어갔지. 석영 영어로 뭐게 석영? 크리스탈, 아시죠? 크리스탈. 크리스탈이라는 그 아이돌 있는 그룹이 뭐지? 몰라. 관심 없어.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런 게 이제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물의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라고 있지. 규산형 광물에 뭐라고 적었는데? 아니, SiO2라고 적어 이제 우리 시험처에 이제 돌 이렇게 내니 학교에서 아니요. SiO2라고 적어 이제. 자,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볼게. 탄단지 이거는 3대 영양소야.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물질이야. 고에너지 물질. 그 다음에 핵산과 같은 유기물 이렇게 돼 있지. 다시 3대 영양소 탄단지하고 이 뭔지 알잖아. 이제. 그럼 핵산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기물이고 대표적인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탄소화물인 거야. 알겠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하고 핵산 같아. 왜? 단백질은 없으면 죽으니까. 맞지? 핵산은 유전 물질이잖아. 내가 나답게 보이는 이유가 뭐니? 핵산 때문이지. 이제. 내가 채빈이하고 다르게 생긴 것도 핵산 때문에. 자, 그렇고 그 다음 유기물은 서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수화물이다. 나왔지? 자, 유기물은 뭐라고? 유기물 이꼴 탄수화물 이렇게 봐도 거의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유기물이란 말 들어봤잖아. 유기물이 반대말인 거야. 무기물이잖아. 그지? 무기물. 오케이? 탄수화물은 유기물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 탄단지 핵산 이렇게 묶어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기억하라. 알겠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이쪽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나와. 규산형 광물이 뭔데? 기본 구조가 뭔데? 이걸 가르치는 거야. 산소와 규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어떻게 섞여 있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파란 동그라미가 규소야. 그 다음에 이 정사면체 꼭지점에 있는 것들이 정사면체 뭔지 알지? 정사면체 뭐야? 면이 4개고 각각 면이 정각형이야. 그지? 정사면체는 그 면이 정삼각형이야. 정육면체는 한 면이 뭐야? 잘했어. 정삼각형. 어떤 거? 큐브 뭐지? 주사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런 게 정육면체. 아래 위 양쪽 앞에 뒤에 맞지? 육면체 그지? 이런 건데 정사면체를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사면체 맞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 중심에 누가 있다? 규소. SI 실리콘. 규소 아니야 실리콘이야 라고 하면 좀 무시하는 거지. 왜? 실리콘이 규소지. 알지? 몰랐어? 깜짝이야 몰랐어. 실리콘이 규소입니다. 실리콘밸리 알지 그지? 규소밸리야 규소밸리. 오케이.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뭐가 있다? 산소가 띵 비딩 띵띵 이렇게 있다. 그리고 얘들이 결합을 하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은 요게 나올 수 있다고. 요게 나올 수 있다고. 뭐냐면 얘 이름이 SI 세나 시험 치잖아. 잘 기억해. 이름 뭐야? SiO4의 끝이야? 이거야? 네. 아니라고. 밖에 아니고 아니라고. 얘 포 마이너스야. 이걸 기억해. 이것까지 낼 수 있다고. 왜 그런데? 규소 몇 쪽이야? 14쪽. 그지? 4개 있어 전자. 그치?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산소한테 경제가 한 뺏기거든. 지거든. 그래서 4개의 전자를 잃어. 전자 4개 잃으면 얘는 무슨 이온일까요? 아니요. 4개의 전자를 잃으면 4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3개의 전자는 잃으면 3 플러스 이온. 맞지? 양이온 맞아. 근데 사가 양이온. 사가의 양이온.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소들은 다 몇 마이너스 이온일까요? 16쪽이야. 그럼 몇 개를 뺏어와야 돼? 2개. 그렇지. 2개를 뺏어와야지 8개가 돼서 오케이 안정해지지 이제. 네. 그래서 얘들은 각각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걸 다 합쳐보면 어떻게 돼? 전화량 합쳐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지. 아, 네. 맞지? 플러스 4 하나에 마이너스 8이 되잖아. 그지? 네. 그럼 다 합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그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기본 구조다. 규산연산물의 기본 구조, 정삼면체 구조. 그 정삼면체 입체 중심에 뭐가 있다? 교소가 있고 꼭지점에 산소가 하나 4개 있고. 근데 얘들이 이온화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애는 4 플러스, 주변에 있는 꼭지점에는 2 마이너스. 합쳐보니까 4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됐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규산형 강물이라는 게 돌덩어리 성분인데 돌덩어리 성분이 기본 구조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막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결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돌덩어리가 뭐 정장석, 휘석, 갑성석, 강낭석, 흑운목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야. 됐지? 요 얘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그건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특징 음자를 띠는 규산염 삼연체는 양 이온이 금속 원소와 결합하거나 이웃한 규산염 삼연체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게 무슨 말인데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 자, 돌은 다 SiO4로 만들어지나? 아니야. SiO4에 철가루 좀 넣고 막 개미 눈물 좀 넣고 그지? 스모크 코딱지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약간씩 조금씩 들어가는 어떤 다른 성분들이 있긴 해. 그것 때문에 색깔이 녹색 돌도 있고 또 빨간색 돌도 있고 까만색 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돌인 이유는 뭐지? SiO4 때문에. 근데 여기에 뭐가 조금 이제 소량으로 들어가는지 따라서 이제 돌의 성질이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 얘기야. 음전을 띈다? 왜? 이거 보니까 음전을 띄잖아. 맞지? 띄는 규산염 삼연체에는 어떤 이온이? 양이온이야. 양이온은 보통 뭐지? 양이온 뭐야 보통? 금속, 마그네슘, 이런 거 있잖아. 철, 알루미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돌 안에 꽤 들어가 있대. 그 말이야. 왜? 얘가 음이온이니까 철석, 그 금속 이온들이 달라붙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이온 금속 원소 결합해서 하는 이웃한 규산염 삼연체 이렇게 이런 삼연체 뚝뚝뚝 산소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 결합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결국은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성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돌이 만들어진 기본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이고 이거를 자, 요건 내가 이렇게 안내할게요. 내가 겨울에 특강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봐, 이거는 진짜 시험 칠 때 딱 한 번 보고 너네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봐요, 진짜. 의미도 없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열심히 가르쳤으면 문제 나온다는 거거든. 그럴 때만 외워. 알겠지? 아니면 안 외우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내가 기본 방향성만 얘기를 해볼게. 자, 독립형 구조는 SiO4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돌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반사슬 구조는 이렇게 된 거야. 이 SiO4 있지? 여기 꼭지점에 산소 있지? 이 산소를 옆에 있는 정삼면체에 산소가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산소 하나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양쪽에 삼면체. 또 양다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사슬 모양으로 양다리 쭉 걸치고 있으면 이걸 말한다? 단사슬 구조. 집중 잘 안 하면 이제 이해 안 된다. 됐지? 그 다음에 또 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애들이 또 이쪽으로 한 다리 더 걸치면 어떻게 돼? 복사슬. 2개의 사슬이 나란하게 있다는 거죠. 복사슬.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 이거는 뭐다? 판상구조, 평면구조.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만 아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모든 곳에 다 그 공유를 하게 되면 얘는 뭐냐? 망상구조. 이건 입체구조라고 합니다. 입체구조. 망상구조. 오케이? 입체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돌 예시가 이런 거다. 감낭석, 얘는 휘석, 갑성석,
흑음모, 그 다음에 석영과 장기 이거 외워야 돼요. 가르쳤으면 외워야 돼. 알겠지?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방향성에서 특징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 이거 한번 볼게. 규산형 가면 이 다 돌이야 돌. 서로 다른 종류의 돌이야. 뭘로 만들어졌어? 어차피 SiO4, SiO2, 뭐 Si와 O로 만들어져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런데 결합 구조 결국은 이렇게 이 결합 구조가 이런 건데 결합 구조가 다른 거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석영 여기 있지, 그지? 석영은 어때? 석영은 약간 투명한 돌 얘기하는 거야, 그지? 모래사장에 보이는 투명한 돌 그게 석영이야. 오케이? 그거 망치를 깨면 부스러져 아예. 이렇게 이게 망상 구조의 특징이에요. 석영이나 장석 같은 거는 잘 안 깨지긴 하는데 깨면 이제 부스러진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비교를 해볼게. 흑음모가 뭐냐면 까만 돌이야. 까만 돌인데 이거는 망치를 치면 이렇게 판이 나눠서 날카롭게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 완전 달라. 왜? 얘는 판상 구조라서 판과 판이 있으면 판을 밀어내면 판이 미끄러져 나간다는 거야. 그 세밀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흑음모 쪼개지면 이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거죠. 이 깨지면 완전히 모든 방향으로 다 이제 으스러진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봐. 감난소, 희소, 갑소도, 흑모, 성형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증가한다. 자, 이거 다시 말할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증가한다 돼 있지. 석영으로 가면 갈수록 왜? 봐봐. 이 산소는 이 규소가 다 갖고 있지. 다른 규소는 이 산소를 공유하지 않지. 봐봐. 여기 봐. 여기 정사면체 여기 정사면체 있다고 하면 이 정사면체 사이에 요 산소는 뭐야? 얘하고 얘 사이 공유돼 있지, 그지? 공유 하나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렇게 공유돼 있는 거야. 요쪽도 이쪽으로 좀 공유돼 있는데 요쪽도 공유하지, 그지? 공유가 좀 많아지는 거야, 산소가. 이건 뭐야? 더 확장되니까 더 많아지겠지. 얘는 뭐야? 거기서 이쪽 입체로 다 확장되니까 더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유되는 산소가 여기는 빵개 붙어져 있어. 얘는 엄청 많아. 대부분이 다 공유돼. 대부분이 공유돼. 그러면 하나의 단위는 이거 머리 써야 되나? 고급 정보. SiO4였지, 맞지? 중심에 Si, 그 다음에 O 이렇게 4개, 맞지? SiO4였지. 근데 얘들이 이 산소가 이쪽과 저쪽에 무조건 다 공유된다고 하면 하나의 단위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Si 하나에 실제로 산소가 그 규소 자기 걸 차지하는 몇 개라고 봐야 될까요? 개. 공주야? 아니요. 누가 봐서? 저요. 대단한데? 맞아.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 대단해. 이게 또 문제가 나옵니다. 왜? SiO4였잖아. 4개가 있잖아. 4개인데 얘를 이 산소를 여기 산소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내가 이렇게 공유한다고 하면 실제로 내가 소유권은 뭐야? 2개. 반은 내 거 아니야? 반. 둘이서 공유하면 반반. 맞지? 네. 반반이지. 그럼 여기도 반반, 여기도 반반. 4개를 다 반반씩 공유한다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은 뭐야? 2개지. 2개지.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SiO4를 얘기해야 되는데 SiO2가 석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구조가 기본이긴 한데 결국 모든 산소가 공유되다 보니까 규소가 갖고 있는 자기 소유권의 산소는 2개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망상구조, 입체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을 때는 그게 SiO2라고 한다. 석영은 SiO2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지. 맞지? 기본 구조는 뭐다? SiO4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지? 이게 기본 구조다. 누구다? 감남석이래. 감남석이거든. 오케이? 이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석유는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아까 앞에 페이지에 들어가니 어떤 돌들이 막 금속 원소 결합하고 뭐 어떻게 개미 눈물 들어가고 해서 이제 어떤 특징적인 색깔이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석유는 그 불순물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Si와 O로만 이루어져 있지. 뭐 금속이 이런 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우리 눈에? 우리 소녀들이 어릴 때 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투명한 돌이나 조개 껍데기 예쁘다 갖고 차에 갖고 와서
터트려 놓고 아까 싫어하고 그랬잖아. 그지? 그때 그 투명한 돌 왜 다른 물질이 안 섞여 있으니까 투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석영이 그렇다고 하는 걸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좋아요. 잘 가르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힘들지? 잠깐 쉴까? 오케이. 지금 잠깐 쉬고 아마도 한 번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요. 지금 이거 종이 다 주셨나요? 내가 6개가 나갔는데 몇 개가 들어왔는지 볼게. 계산 서산 열고 안 나오는데 시험 보니까. 이거 중앙고잖아. 따로 있어요? 서령고 어디 있어요? 서령고에 냈나? 안 나고. 모르겠는데. 저번 주도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것 같고 시험 범위에 따라서 이게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튕겨 나가서 지금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0.38. 상당한 지원 시스템이 나 헤드폰 줘. 그럼 이건 따로 과외처럼 이제 내가 그런 식으로 해. 시험 기간에 이렇게 할 거. 뭐야 나도 찍어줘. 같이 찍어. 이미 집에 들어갔어요. 일방면. 너 남자친구 있어? 안 되냐? 되나? 표현이 안 됐네. 왜? 안 돼? 현진아, 내가 남소해 달래. 근데 현진이 지금 안 돼. 수민이가 남소해 달래. 민섭이 어때? 민섭이. 얘가 인섭이야. 자, 시작합니다. 한다고.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 쭉쭉쭉 나갑니다. 저기 서령고는 네. 이 내용 나오나 안 나와 지금? 나와요. 오케이. 서령고 집중. 알겠지? 나도 나오는데. 서령고 손으로 보세요. 김수민. 오! 왜 내리세요. 내리세요. 안 나와. 안 나와. 자,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탄수화물에 대한 거 아주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물질에 보면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보자고 다시. 아까 말했잖아. 생명체에서 의미 있는 물질들은 유기물 또는 조금 더 큰 범주의 설명으로 탄수화물을 한다. 탄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탄소가 근데 왜 중심이 되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탄소 몇 종? 14종이야. 그러면 탄소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 4개. 4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탄소는 공유 결합을 한다고 하면 몇 개? 4군데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네. 봐. 2족은 2개, 3족은 3개, 그 다음에 또 봐. 15족은 3개, 16족은 2개.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같이 머리를 굴려야 돼. 아니면 또 다 설명했는데 문제 보고 안 배우면 뭘 안 배워. 배웠는데 머리 못 굴리는 거야. 알겠지? 네. 15족은 5개 있기 때문에 3군데 결합할 수 있고 6개 있으면 2개 결합할 수 있고 7개 있으면 하나밖에 결합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결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족이 누구야? 14족인 거야. 4개를 할 수 있어서. 그렇지? 4개를. 2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양쪽에 하면 끝나.
한쪽에 이중결합하면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아예 결합이 안 돼요, 그지? 근데 4개면 어떻게 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다가도 어떻게 요쪽으로도 또 연결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직선, 사슬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슬 모양이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쭉 또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 됐니? 그리고 또 결합을 이렇게 요렇게 요 막대기 하나를 뭐니 전자 하나하나 공유해서 하는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두 개 공유하는 거 썼지? 이중결합, 세 개, 질소 같은 거 썼잖아요. 삼중결합.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다 할 수 있어, 탄소는. 탄소 사중결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개가 있지만 사중결합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석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4개를 결합하다 보니까 결합하는 각도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꺾이고 하면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리 모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입체 구조를 누가 탄소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탄소화물이 결국 매우 다양한, 그지? 무한대의 종류의 입체 구조, 모양,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결합에 대한 거, 이걸 이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탄수화물 중에 중요한 거 딱 2개를 배워요. 이 영역에서.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단백질, 두 번째가 핵산이라고 했지, 그죠? 또 한번 볼게요. 일단 전공, 생명과학 전공, 생명체 구성물질을 보면 탄단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뭐? 띵띵, 핵산, 여기까지 4개. 탄단지는 영양소야, 에너지원이야. 그 다음에 핵산 에너지원은 아니야. 근데 되게 중요하지 뭐? 핵산은 뭔데? 유전 물질이야. DNA, RNA 맞지? 유전 물질이야. 오케이. 그게 핵산입니다. 핵산과 같은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 70%는 뭐라고? 나의 70%는 물이야. 그지? 그 다음에 내 뼈에 뭐 칼슘, 인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건 뭐라고 하게? 무기염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염료는 뭘 뜻하는 거냐면 플러스 이온, 보통 금속 이온이겠지? 플러스 이온,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온,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은 염소 이온이다. 염화 Cl 마이너스. 됐지? 이런 애들 합쳐서 뭐라고 한다? 무기염료라고 한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딱 2개. 단백질, 핵산 이 2가지를 배울 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쭉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여기 소개한 것들을 각각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탄수화물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거 포도당, 녹말 뭐 이런 거 생각나면 돼요. 오케이? 녹말이라 하면 생각나야 되는 거 뭐지? 뭐냐? 그렇지, 감자, 그렇지? 고구마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쌀밥에 쌀 이런 거, 밥. 자, 생명체 주요 에너지원이다. 혹시 배웠니? 이게 4kcal에 얼마당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대. 킬로칼로리가 열량, 에너지는 아닙니다. 배웠으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됐죠? 먼저 이거 영양소는 다 적어볼게. 단백질도 4kcal입니다. 지질은 저장성이라서 저장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9kcal, 1g당. 됐지? 내가 지금 단위를 뭐라고 썼니? 킬로, K, CAL, 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쓴 거야. 안 보이는 대로 아니면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449, 오케이? 449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탄수화물은 탄소화물 아니야. 탄소화물 이런 거 다 합쳐서 물 빼고 물하고 무기를 빼고 이런 거 합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고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이 합쳐진 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소위 말하는 곡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곡식들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 그러니까 자동차의 주요 에너지원 뭐지? 휘발유, 디젤, 요즘에 전기 이런 거지, 이제 그거 가지고 자동차 움직인다, 그지? 그것처럼 우리 생명체들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지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지? 화내고 웃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잖아. 밥이 거의 90% 이상 탄수화물이야. 자동차가 휘발유 넣듯이 밥을 먹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포도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 얘들 다 탄수화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포도당이야. 그렇지? 네, 당이면 다 탄수화물인가요? 맞아. 왜? 뭐 혹시 이상한 특이한 당이 있니? 너가 알고 있는? 그냥 궁금해서. 국민은 이런 당은 아니야. 와우. 그지? 멋지다. 그 왜? 있겠지. 네. 그런 당 빼고 뭐 과당, 뭐 적당,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리고 여기 핵산을 만드는데도 5탄당이 있어요.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이런 거 당들 다 탄수화물. 당당 우와. 탄수화물. 좀 기분 나쁘지 뭐 하는 기분 나쁘다. 뒤에 나가서 손 들고 그렇지 마. 자, 설탕은 뭐냐면 포도당하고 과당이라고 하는 이게 조그만 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설탕이야. 과당 때문에 되게 단맛이 나.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붙어 있으면 뭐게? 이거 엿당이라고 해. 엿당도 단맛 나. 그 엿당이 어디 있지? 너네 집에 화목한 너네 우리 학생들 집에 부엌에 보면 올리고당, 물엿 그런 거 있거든. 그게 엿당이야, 엿당. 그거 먹으면 어때? 달아. 요거 먹고 옆에 있는 그 뭐냐 백설 설탕 있잖아. 먹으면 달아. 누가 더 달아? 설탕. 정답. 왜 그러냐면 포도당은 달긴 한데 조금 달아. 근데 과당은 심하게 달거든.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는 설탕은 매우 달고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붙어 있는 엿당은 덜 달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은근히 달아. 자, 녹말 글리코젠은 뭘로 만들게?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포도당이 하나 있으면 그냥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두 개 있으면 엿당이라고 하고 포도당이 여러 개 있으면 올리고당이라고 하고 포도당이 엄청 많이 쭉 일직선에 있으면 녹말이고 쭉 가다가 글리코젠 막 가지치기 할 수 있거든요. 결합이 가지치기 하다 보면 글리코젠이나 아니면 식물의 세포벽을 만드는 셀룰로스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다 뭘로만 만들어져있다? 포도당으로만 만들어져요. 그치? 제일 중요한 거. 탄수화물에서 제일 중요한 당은 가장 기본 당 포도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이거 영양소로 그다음에 단백질은 생명체 주요 구성물질 아까 내가 말했어. 살아 있으려고 하면 뭐가 기능하고 있다? 단백질이 기능하고 있다. 오케이? 단백질이 없는 생명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생명체 주요 구성물질도 근육, 항체 뭔지 알지? 항체 영역계에서 이제 막 외부 뭐 바이러스 뭐 그지? 그런 거 다 잡는 애들 있잖아, 그지? 감기 바이러스 잡고 있는 거. 항체 등을 구성한다. 단백질이야, 항체로. 효소의 주성분이야. 효소가 뭐라고 했지? 우리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 물질 대사인데 그 물질 대사하는 데는 각각 특징적인 효소들이 그걸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반응이 일어나야지 에너지를 만들거든. 응? 반응이 일어나야지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효소가 없으면 어때? 단백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러면 뭐? 죽어. 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를 조절한 여러 생명 현상이 관여한다. 여러 생명이 아니고 모든 생명 현상이 관여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다음 에너지 원이다. 근데 뭐야? 탄단지 중에 뭐 최고의 에너지 원이다. 아까 내가 설명했지. 그다음 세 번째 지질은 저장성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구와구 이렇게 푸드파이터처럼 먹으면 쓸 만큼은 쓰는데 그보다 더 많이 있잖아 에너지가. 그럴 때 저장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에 저장해? 이렇게 저장된다고. 그지? 세포막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저장물질, 에너지 저장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세포막의 주성분이 지질이에요. 지질. 어떤 학생이 한번 물어봤었는데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 지질이 뭐냐? 지질이 뭐냐 하면 영어로 리피드. 얘는 생명체 안에 있으면서 물에 안 녹는 의미 있는 물질 전체를 다 지질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물에 안 녹는 어떤 중요한 물질들을 지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 지질은 여기 배에 끼는 그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있지, 지방. 이것도 지질이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들어봤니? 네. 콜레스테롤 지질입니다. 성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이런 거, 에스트로겐 이런 거 다 지질이야. 오케이? 걔는 분명히 아예 다른 구조고 다른 역할을 하지만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집합 개념이거든 지질은.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인데 물에 녹지 않으면 다 지질이라고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지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지? 지방인 거야. 지질과 지방은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지방이 포함되는 개념이고 지질은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방을 뭐라고 하지? 지방? fat. fat. 쉐이 아니고 fat. fat. 됐지? 이건 지방이란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질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 핵산은 뭐니?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서 핵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뭐 뉴클레이 뭔데? 뉴클레우스 이게 핵이야 핵. 뉴클레이 에시드, 에이시드. 산성 물질이야. 에이시드. 알지? 에이시드 베이스는 염기성 물질. 인거거든. 그래서 Na 나 이렇게 주면 안 돼. 너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무식해 보여. 됐지? 뉴클레이 에이시드 핵산인데 핵산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 디옥시리보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핵산이 있고요. 리보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핵산이 있어. 그래서 DNA, RNA 두 종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오케이? 핵산은 Na. 그다음 물은 알잖아. H2O. 그지? 생명체 가장 많은 양이고 비열이 커. 자, 요거 나옵니다. 안 나오는 학교 이상한 학교.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 비열이 뭔데? 아니 물이 온도 땡땡. 자, 비열은 열을 저장하는 어떤 비율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거는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얘 1도 올리는 데는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비열이 높은 게 물이고요. 비열이 낮은 게 철이야. 그래서 같은 햇볕을 받아도 물은 20도에서 27도까지 올라갈 때 철은 2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한여름에 땡볕에 뭐 철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절대 가지지 마라. 80도 이상 올라가 있다. 화상이 와요, 진짜로. 비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우리가 생각해봐.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온유야, 그지? 근데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이 아니고 철로 이루어져 있다고 로봇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자,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여름에 좀 걸어 다녀도 땀이 뿔뿔 나도 버티지. 온도가 아주 많이 안 올라가지. 우리 온도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단백질이 변성돼서 죽어. 체온이 40도 이상이면 그 목숨이 뒤로 돼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 한여름에 몇 발 가다 보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죽는 거야 진짜. 로봇이 죽어요. 뭐 말인지 알겠지? 깜짝 놀랐지? 그래서 물은 장점이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뭐 비열이 커서 체온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많이 내려가는 것도 막아주는 거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 물이다. water. Very specially thanks to 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서가. 자, 그다음 무기염료 아까 뭐 금속이면 양이온, 그지? 비금속이면 음이온. 대표적인 뭐 Cl- 염화이온, 그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옆으로 넘어가서 단백질 볼게. 단백질 보고 한 번 더 쉬는 시간 가지고 한 번 쪽 2시간 넘어가지만 어차피 너네 3시간 공부하려고 왔잖아. 그렇지? 그래도 좀만 더 할게. 오늘은 6시간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네. 미안하지만 6시 넘어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느낌이란 느낌? 자, 보자고. 시험을 미룰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뭐 해야 돼. 자, 단백질 볼게요. 단백질. 영어로 프로테인. 그지? 단백질. 단백질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꿈과 희망 이런 걸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단백질은 어떤 벽돌집은 뭘로 만들어져? 그치? 벽돌을 만들어지지. 그 벽돌을 뭐라고 하냐면 벽돌집의 단위체라고 해. 단위체. 그지? 예를 들어 레고로 이제 레고로 이렇게 배를 범선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단위체는 뭐지? 레고 조각 하나씩 이제 그게 합쳐져서 어떤 특정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것처럼 단백질도 단위체가 있고요. 핵산도 단위체가 있습니다. 단백질 단위체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를 뭐라고 하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좀 길지. 좀 이따 보면 돼요. 오케이? 예, 일단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그냥 보지만 말고 한번 나를 따라서 그려봐. 어떻게 그려? 탄소가 있어 중심에.
중심 탄소에서 다른 탄소와 구분해서 알파 탄소라고 얘기해요. 알파 탄소. 그러니까 탄소 결합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를 할 수 있어. 탄소. 맞지? 탄소 이렇게 4개를 하는데 모든 아미노산에는 종류하고 상관없이 한쪽에 수소가 붙어 있어요. 모든 아미노산은 오른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COOH. 한마디로 식초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에 들어가 있는 카복시기라고 합니다. 카복시기. 산성 유기산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쪽에는 NH2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아민기, 아미노기라고 얘기해요. 다시 이런 알아둬야 될 걸. 아미노기 얘는 카복시기. 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는 이제 깃발 이런 게 아니고 그룹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특징을 이룰 때 이름을 붙여요. 진수 하나, 수소 2개가 모여서 이제 어떤 특징을 만들면 아미노기. 탄소에 이중결합산소, 단일결합 OH가 붙어 있으면 이건 알코올이 아니고 OH는 알코올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카복식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카복식에는 다른 애들은 아니야. 근데 얘는 물에 녹으면 이렇게 H 플러스 이온화해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 그러면 1 플러스 떨어져 나갔으면 남아있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이온화될 수 있는 거야. 얘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이제 진소에 수소 H 플러스 같은 게 하나 더 붙어서 H3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H 플러스 붙었으니까 원래 0이었는데 1 플러스 붙으면 전체가 플러스가 되겠지. 이제 너무 빨랐나? 괜찮아? 괜찮아? COH에서 H 플러스 나가면 1 플러스 나갔으니까 1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합해서 0이지, 그지? 그래서 CO 나가고 나면 CO 마이너스. 얘는 NH2에서 H 플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1 플러스가 되는 거고 H는 2개가 아니고 하나 더 왔으니까 3개가 되는 거죠. NH3 플러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 반응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결합할 수 있는 어떤 한쪽에 있는 대에 결합하는 종류에 따라서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공통적인 구조는 뭐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미노산 이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구조는 뭐다? 이거 하나. 여기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알라딘인데, 알라닌, 메타이오닌, 유신, 아이소 유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라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다행이지. 20개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20종류가 있어. 종류 20종류. 곁사슬이 뭐게? 여기 말하는 알이다. 알. 이 곁사슬이야. 오케이? 이거에 따라 20종. 약이라고 돼 있지, 그지? 이거 빼. 20종류라고 하면 돼. 아미노산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 왜 20종류라고 하는지 알지? 생명체가 단백질을 만들 때 쓰는 아미노산 종류는 정확하게 20종류로 정해져 있는 거야. 나머지는 생명체가 만든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20종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백질을 만들 때 쓰는 아미노산은 20종류다. 이러면 맞는 말입니다. 자, 아미노산 연결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연결 중요하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연결을 이렇게 할까? 너무 커. 지우고. 자, 여기에 중심탄소에 NH2, HC에 이중결합 O에 OH 여기에 엿사슬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아미노산, 이것도 아미노산이지, 그지? 얘들 결합할 수 있대. 어떻게 결합하냐면 봐봐. 어느 한쪽에는 COOH하고 어느 한쪽에는 NH2에서 H 하나 OH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뭐 수소 둘 떨어져 나가고 산소 하나 떨어져 나가지.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수소 둘에 산소 하나, 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됐니? 어느 쪽에 H와 어느 쪽에 OH가 떨어져 나가서 물이 돼서 밖으로 탈락해. 그리고 여기하고 이 CO 쪽하고 CO 쪽이 C하고 NH2 쪽에 N하고 결합을 해.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면 여기에 보면 이 구조가 C 이중결합 O, 그다음에 이게 진수하고 붙는 거야. 그리고 진수는 수소 하나 떨어져 나갔고 하나 남았거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아미노산 결합 구조. 너무 길지 이름이. 그렇지? 그래서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됐죠? 펩타이드 결합. 자,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또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시기가 아미노기, 카복시기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결합은 뭐라고?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들끼리 하는 결합을 뭐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다른데 포도당 뭐 핵산 결합하는 데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을 쓰면 아니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연결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 아미노산이 뭐라고? 단백질 만드는 단위치야. 그럼 이게 연결이 돼서 합성이 되겠지. 합성이 되는데 단백질 중에 진짜 작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아까 봤던 항체라고 하는 거죠. 항체가 보통 이제 아미노산에 60개에서 8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100개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치? 그게 적은 거야. 그리고 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약 10,000개 정도 합쳐져요. 엄청 커질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합 하나 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 아니지.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거야. 자, 페이크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해? 자,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서 아미노산 9개짜리 작은 단백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몇 개야? 10개? 8개? 아미노산 9개인데 8개, 9개, 10개라는 답이 나옵니다. 보통. 자, 아미노산이 2개 있을 때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결합하면 1개지. 아미노산 3개 있으면 결합하면 몇 개야? 2개지. 결합이. 4개 있으면 결합이 3개지. 9개 있으면 결합이 몇 개? 10개. 8개입니다. 8개.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도 틀리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미노산들을 결합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쭉쭉쭉쭉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폴리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다. 로보카 폴리가 아니야. 이건 여러 개라는 뜻의 과학에서 쓰는 적두어입니다. 적두어. 됐죠? 폴리 뭐 이런 거 있잖아. 폴리에틸렌 뭐 이런 거, 폴리테레프탈라이드 뭐 이런 거 있거든. 폴리에스테르 다 뭐니? 플라스틱이나 이거는 이제 그 합성 섬유 이런데 그런 이름들이 있지, 그지?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는 뭐지? 비닐봉지 있잖아. 까만 비닐봉지, 파란색 비닐봉지 이게 PVC야. 그다음에 PET 뭐야? 페트병 이런 거. 다 그 앞에 P가 뭐다? 폴리야. 폴리. 어떤 단위체가 쭉쭉 합쳐진 거야. 이 단위체를 어디서 구했게? 석유에서, 원유에서 구한 거거든. 원유가 지금 소저 짠 거 아니야. 그지? 땅 파서 이제 나오는 까만 기름 있잖아. 그지? 거기에서 그 원료를 구한 거야. 그 원료 가지고 뭐 만드는 거야? 이 플라스틱 만들고, 이 펜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야. 너네 의자 이런 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석유를 안 쓰면 어떻게 돼?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석유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환경적으로 이제 계속 비난을 받긴 하지만 석유가 없다면 아마도 문명이 퇴보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폴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잠깐 이거 하고 잠깐 쉬어야지. 폴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쭉쭉쭉 연결된 건 뭐라고? 폴리펩타이드 여러 개 있는 거면. 그리고 자, 얘가 생명체의 의도대로 3차원이 뭐지? 입체 구조를 이렇게 이루면 뭐라고 해? 이때부터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입체 구조를 이룬 거하고의 차이점. 입체 구조를 이루어야지. 단백질 어떤 기능을 하는 이유가 그 특징 구조 때문이거든. 입체 구조를 이루고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단백질을 하고, 그 이전에 합성되고 있는 그 상황보다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아미노산이잖아. 그지? 이때는 뭐라고?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한다. 구분해서 명칭을 붙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건 폴리펩타이드고, 요거는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단백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쉴게요. 그러고 나서 핵산으로 넘어가요.
한 20분 정도 수업 할 겁니다. 이런 수업 하고 테스트 볼 겁니다. 아이고 미안. 그래서 핵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좀 들어보세요. 용용용 조용. 근데 내가 얘기할 거야. 누구야? 시간 몇 점? 보자. 핵산. 요 읽어볼 거리는 한번 따져보면 되고요. 요거부터 먼저 볼게. 지금 우리 단백질 얘기했어. 단위치가 뭐라고? 아미노산. 20가지 종류가 얘들은 띡띡띡띡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쫙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고 입체구조 만들면 그 단백질. 맞지? 네. 이렇게 되는데 핵산은 유전 물질인데 핵산도 단위체가 있대. 그 단위체가 좀 복잡해. 근데 이 단위체의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1대1대1 뭐가 1대1대1 인산 인이 P거든. 원소기호가 음이온입니다. 요까지 알아야 돼. 음전을 갖고 있는 인산 그 다음에 당인데 이거 탄 몇 개 있을 거 아니 왠지 느낌이. 그렇지. 5탄당이 나온다. 5탄당. 오각형이니까. 됐니? 탄소 5개짜리 당 5탄당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염기라고 해서 어떤 특정 뭘 갖고 있게 질소를 갖고 있는 물질이 붙어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유전 정보입니다. 뭐게? 연기. 정답! 염기가 유전 정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가 하나의 단위체이고 봐봐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으면 비슷하게 생긴 놈이 밑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줄줄이 이렇게 사슬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 염기들이 뚜루뚜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염기를 읽어보면 그게 뭐가 된다? 유전 정보가 된다. 유전 정보를 뭐 만드는지 아니? DNA. 정답!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그 종류가 있잖아요. 20종류지. 어떤 종류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지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야. 어디에? 염기에. 염기의 서열에 염기 쭉 읽어보면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전 정보라고 하죠. 오케이. 자, 물질차를 어떻게 연결한다? 띵띵띵띵 밑으로입니다. 위로 안 붙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있으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당의 탄소 사이에 결합이 생깁니다. 결합이 됐죠? 여기 또 생기고 이러면서 밑에서 붙어 갑니다. 그래서 그 핵산 사슬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야. 이거 하나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게 줄줄이 연결됐으면 이거 뭐란다? 폴리 여러 개, 그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아까는 뭐였지? 폴리펩타이드, 그지? 아미노산에서는 여기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핵산 종류를 볼게요. 앞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핵산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그 당위체 중에 중간에 있는 게 뭐였지? 당이었어. 5탄당, 그지? 이 당 중에서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당이 리보스라는 당이 있어요. 그걸로 만들면 리보스라는 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RNA라고 하고요. 근데 이 리보스가 불안정하대. 유전 정보는 불안정하면 안 돼. 안 돼. 안 좋지. 분리할 때가 있겠지. 왜? 내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오래됐거든 나. 네. 역사적으로 오래됐는데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 가는 건 순서 없어. 그 오래됐는데, 응? 지금도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은 유전 정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장돼야 된다고. 정보는. 그치? 그러니까 불안정하면 안 돼. 불안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리보스를 못 쓰고 리보스에서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산소야. 산소를 뜯어냈어. 산소 영어로 뭐지? 억시전. 그치? 뜯어냈어. 그래서 분리시키라고 해서 DE 또는 DI라는 접두를 써서 디옥시 리보스.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산소 하나 뜯어낸 리보스라고 해서 디옥시 리보스라고 해서 DNA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한마디로 여기 있는 5탄당 종류가 뭐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거는 RNA, 안정한 거는 DNA라고 하는 거다. 됐죠? 핵산을 만들 때 그렇게 이름이 붙는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거에서도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디옥시 리보스를 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사슬을 만들지. 맞은편에 또 사슬이 있어. 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 왜? 더 붙어 있으면 더 안정할 거 아니야. 더 단단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된다? 사슬이 붙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 하나 나선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이중 나선 구조라고. 두 사슬 이렇게 이중 나선을 이루고 있어서. 오케이? 이중 나선 구조. RNA는 어때? RNA는 그런 거 필요 없어. RNA는 잠깐 유전 정보를 어디 주고 그냥 없어지면 되는 놈이거든. 불안정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사슬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갈아서. 당 얘기했지? 얘는 뭐? 디옥시 리보스. 당이는 얘는 리보스. 맞지? 네. 그다음 염기는 뭐다? 염기가 정보 유전 정보 의미라고 했지, 그지? 염기가 몇 종류? 각각은 네 종류입니다. 요거 그 잘못 읽으면 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각각은 네 종류인데 DNA 쪽은 염기 종류가 A, T, G, C. 아데닌, T는 티민, 파이민, G는 광인, C는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RNA에서는 A, G, C는 같은데 T 대신에 뭘 쓰냐면 U라고 하는 거 써. 유라신이라고 하는 거 써. 그래서 달라. 조금 달라. 4개씩은 맞는데 결국 핵산에서 쓰는 염기 전체의 종류는 뭐다? 5개입니다. A, T, G, C, U 이렇게 5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면 돼. 아까 말했지만 안정하기 때문에 DNA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세포 핵 안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정보를 보존하는 그런 목적으로 유전 정보를 뭐 보존하고 저장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RNA는 뭐니? 잠깐 보여주고 말아버리는 거야. 일종의 이제 그 도서관에 보면 보존 서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도서관 가서 한번 봐. 보존 서고는 뭐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고 그 책 갖고 대출도 안 돼요. 그냥 거기 딱 보존해야 되는 어떤 되게 가치가 있는 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보존 서고의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갖고 가고 싶으면 복사만 하면 됩니다. 복사만. 그런 거야. 보존 서고에 있는 정보가 뭐냐면 DNA라고 하면 그렇지 복사 한 종이 있잖아, 그지? 그게 RNA야. 정보는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깐 쓰다가 버리면 되는 게 RNA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유전 정보를 잠깐 쓰다가 버려도 되는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RNA를 쓰고 있다. 어떨 때?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단백질 만들 때 잠깐 복사해 쓰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야. 그때는 뭐 쓴다? RNA 쓰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까지도 이해하셔야 된다. 됐죠? 자, DNA 염기 설계 유전 정보 아까 말했지만은 뉴클레오타이드의 뭐 봐봐. 인산과 염기는 종류 똑같아. DNA는 디옥시 리보스 이건 인산 맞지? 근데 이거는 뭐야? 4개 중에 하나잖아. 염기는. 그지?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 때문에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얘들이 어떤 순서로 염기를 읽어보면 되지. A, G, T, T, G, A, C, G 뭐 이런 식으로. 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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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떤 그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정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지. 그지?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염기 서열에 따라서 그 정보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정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 만든다고? 아미노산을 배치하는 단백질 만들 때 아미노산 순서를 배치하는 정보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 정보는 결국 단백질 만드는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신소재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신소재가 뭔지 알지? 그냥 지금까지 쓰던 게 아니고 연구에서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이제 연구에서 뭐 친환경적이라든지, 그렇지? 생명체를 모방하는 그런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개발하고 쓰고 있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신소재 왜 벌써 재밌는 싫어. 계속 웃고 있네. 신수 너무 공부한 지 오래돼서 정신이 나는 거 알지? 그런 건데. 요렇게 나눕니다. 신소재는 정기적 성질에 대한 신소재, 자기적 성질에 대한 신소재,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이렇게 4개가 3개가 아니고요. 하나 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오케이? 정기적 특성의 신소재부터 한번 볼게요. 정기적 성질 신소재는 일단 2가지만 알면 돼요. 액정과 반도체. 액정이 뭐게? 카메라 있죠? 아니야, 카메라 있죠? 그건 액정 아닌데. 이거야. 이거. 그거 있잖아.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그 계산기 있지, 그지? 네. 거기에 막 숫자 나오지, 그지? 그거 액정이야. 뭔지 알니? 액정을 한자인데 이거 풀어서 뭐냐? 액은 액체가 아니고 정은 결정이라는 뜻이거든. 액체 결정이야. 액체 결정.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liquid crystal이라고 해. 액체 결정. 표정이 안 좋네. 어쨌든 그런 거 액정이라고 합니다. 큰 시계. 저런 거. 저건 액정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그 디지털 시계, 그냥 아주 간단한 디지털 시계가 시간이 바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게 액정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딱 고체화되어 있는 게 아닌 어떤 막대기 같은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있다가 어떤 전기를 통하게 하면 뚝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되거든. 그때 그게 디스플레이 표현이 되는 거야. 색깔이 나타나거나. 오케이? 그래서 전기를 빼면 다시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지? 그게 액정이 이제 전기를 어떻게 이제 공급하는지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고체와 액체의 중간 물질, 액체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고,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 부자 배열이 변하면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니 전기적 성질 맞지, 그지? 뭐 전자기 되는 게 아까 말했죠. 다이소에 있는 막 숫자 나오는 그건 다 액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온도계 같은 거, 뭐 습도계 이런 거 팔잖아. 다이소에 5,000원, 3,000원 이런 거. 그리고 정보 표시하는. 그 다음에 고화질 텔레비전 영상화면. 이건 뭐냐면 LCD 라는 말 들어봤니? 안 들어봤을 수도 있다. 너네 보는 TV에 사보겠니? 나는 모니터는 TV를 많이 사봐서 LED, LCD 또는 비싼 텔레비전 뭘로 만든지? OLED. LG는 OLED고 삼성은 뭐였지? QLED. 오, 좋아요. 삼성도 아니야? 그런 거. 그거 다 뭐냐면 이 TV가 있는데 그런 말 들어봤지? 2천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런 말 들어봤지? 네. 화소가 영어로 픽셀인데 거기 하나하나의 액정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많을수록 뭐니? 같은 면적에 더 세분화해서 이제 표현이 되겠지, 그지? 좀 더 세밀하게 보이는 거야, 세밀하게. 뭐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것도 액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OLED, QLED는 뭐니? 이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던 TV에서 갑자기 액정수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 5배, 10배 커진 거야. 근데 진짜 실제 움직임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싸지. 자, 옆에 반도체는 아까 이것만 기억해라. SI하고 GE. SI는 실리콘 규소고 GE는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정기적으로 봐봐. 얘가 어느 한쪽으로 전기가 통하면 이 반도체에 전기가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 반대쪽으로 전기를 막아버려. 그래서 통과하고 막아버리는 어떤 그 방향성을 만들어주거든. 방향성 자체가 뭐게? 정보입니다. 정보. 방향성 자체가 정보야.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신호를 만들 모르스고 이런 거 알지? 띠띠띠띠띠 이런 거지, 그지? 그런 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어떤 이진법의 어떤 정보를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모르스고를 컴퓨터는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누른다는 행위와 누르지 않는다는 행위를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정보를 저장하는데 표현하는데 누르는 거 0, 누르지 않는 거 1이라고 하자. 그러면 띠띠띠띠 이러면 이제 0, 1, 0, 1 이런 식으로 딱 저장이 되는 거야. 그거를 이 반도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1이면 전기를 통하고 0이면 전기를 안 통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저장 장치의 기록이 될 수 있어. 오케이? 이진법은 뭐니? 있거나 없거나거든. 1이거나 0이거나거든. 이진법으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네 이제 시험 칠 때 OMR 카드 쓰지? 그지? OMR 카드에 뭐니? 카드에 마킹하고 마킹하지 않는 게 뭐니? 그 OMR 카드를 빛을 비추면 뒤쪽에서 빛이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는 거야. 그게 0과 1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반도체에서 저장이 되고 표현할 수 있고 프로세싱, 그러니까 연산도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이다 아니다. all or none.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응?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데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정보를 표현하고 이제 전달하는데 반도체가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거
시계, 맞지? TV 이런 데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 반도체 소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LED, QLED, 이거 발광 다이오드, 이거 TV 만들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거 LG전자에서 만든 OLED. OLED 똑같은 말 쓰기 싫으니까 삼성이 그 후발주자라서 이제 QLED라고 한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압력 감지기, 압력을 주면 전기가 통하고 압력이 없으면 전기가 안 통하고 이러면 이거 전기가 통할 때 삐 소리 나고 전기 안 통할 때 소리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레이저 광원, 레이저 광원도 반도체로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누르면 이제 빛이 나가고, 떼면 그 전기가 끊겨져서 빛이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가 뭐게? 중앙. CPU. 누구야? 형 누가 말했어? 잘했어. CPU, Chip Processor Unit.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한 게 뭐냐면 컴퓨터 본체의 머리입니다. 대뇌입니다. 대뇌.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에서 어떤 정보가 입력되면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가공을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오케이? 그게 CPU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태양 전지 뭔지 알지? 태양 전지. 또 뭐 어디에서 팔아? 다이소에서 팔지, 그지? 계산기 보면 위에 이제 직광판 있지, 이제 직광판 여기 이제 태양 빛이 비치면 빛이 비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직광판에 있는 그 재질에서 빛 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가. 그럼 그게 전류가 돼. 전류가 되니까 누르면 디스플레이 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바꾸는 거. 태양 전지. 오케이? 이런 것들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소재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소재. 초전도체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봐봐. 뚝뚝뚝. 온도에 따라서 전기적 저항이 레지스턴스 저항이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확 떨어져서 거의 저항이 없어지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대.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전도체. 그냥 저항이 없이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오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차 무겁지, 그지? 무거운데 그 열차 레일하고 바퀴 이제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내면 이거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야. 공중 부양해서 쭉 갈 수 있어. 그럼 마찰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서울 부산을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한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응? 나오면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거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자기부상 열차, 인공 핵융합 장치가 다 배워야 되는데 왜 문제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없는 속도는 왜? 저항이 없다고 쑥 간다고 그냥. 그 다음에 입자 가속기 어디 있게? 난 알지? 난 뭐지? 증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라고 우리나라에. 증평하고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공구하고 두 군데 있거든. 입자 가속기로 뭐 하게? 입자 원자 같은 거 있잖아요.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빛의 속도에 가까이 이렇게 가속을 시킬 수 있어. 그럼 얘가 분해가 돼서 기본 입자로 나뉘어지고 이런 거 다 연구를 할 수가 있대요. 그거 가지고 입자 가속기가 사이즈가 좀 크거든. 얼마나 크네? 많이 커요. 정답! 축구장보다 더 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레일은 아닌데 계속 돌면서 점점 빠르게 빨라지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쓴다. 초전도체. 오케이? 한마디로 극한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될 때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자기 열처로 띄우고 인공 핵융합 이런 거 핵융합이 핵분열하고 훨씬 어려워. 근데 핵융합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초전도체를 쓰고 있는 거야. 네오디듐 자석 어디 쓰니? 요즘에 유튜브에 되게 광고 많이 뜨던데 칼로 부스터 팔찌인가? 이상한 그 팔찌 참고 쓰면 뭐 혈액순환이 좋고 뭐 이런 거 있거든. 검색해봐. 나와. 네오디듐이라고 하는 게 이거만 알면 돼. 봐봐. 철이 자성이 있어요. 맞지? 철 붙지 자석에. 근데 철 원자 사이에 특이적인 네오디듐하고 붕소라고 하는 원소를 첨가해서 철이 자성이 있긴 한데 철은 붙었다가 떼지면 어떻게 돼? 자성이 없어집니다. 그지? 근데 철 원자를 다 일렬로 만들어 놓으면 자성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제 철 입자들이 배열되면 자성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일렬로 아예 만들어서 아예 틀어지지 않게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야.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자석주에는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엄청나게 큰 자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 보면 도는 소리 난다. 이제 노트북도 그렇고 본체도 그렇거든. 그 하드디스크 도면서 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헤드가 자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저장을 할 수 있다. 정보를 이진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소형 스피커도 조그만데 엄청 큰 소리 나는 거는 네오디듐 자석. 근데 봐봐, 스피커에 보면 이게 자석이 있는 거 아니? 스피커 부대에 만 자석이 있거든. 근데 일반 자석이 보통. 근데 네오디듐 자석을 쓰면 이거 좀 비쌉니다. 보통 조그만 이 자석 하나에 한 10만 원 이상 하거든. 비싼 스피커. 그다음에 모터도 이제 강한 모터를 만들 때는 이런 일반 자석을 안 쓰고 네오디듐 자석 쓸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나노 신소재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나노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뜻이거든. 여기에 나오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핀, 탄소, 나노, 투. 그 다음에 하나 뭐냐면 C60이라고 하는 풀러렌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다 배웠을 수 있어. 이거 진로 나가서 학교에서. 오케이? 이 세 가지만 나오는데 일단은 볼게. 그래핀이 뭐냐면 탄소들이 쭉 연결된 한 판이야, 판. 이거 어떻게 만들었게? 처음에 흑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 겹쳐져 있거든. 거기서 이제 이게 그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이 뭐니 연필심 같은 거 연필심이 쭉 떼내니까 한 판씩 이렇게 떨어져 나오더라고. 그게 그래핀이야.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그 그래핀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버린 겁니다. 말아버리면 이렇게 튜브가 되겠지. 이제 이걸 탄소 나노튜브. 얘 둘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탄소인데도 불구하고 흑연이 그렇잖아. 흑연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 연필심을 저기 컨센트리 꽂는 어떤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돼. 극락을 막 풀어줄 수 있다고. 큰일 난다고. 얘들이 어떠냐면 전기를 심지어 금속보다 더 잘 통해.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거니?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데 되게 아주 작은 물질을 만들거나 할 때 이걸 다 쓸 수 있다.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엄청 좋고 얘가 철보다 더 단단해. 아주 얇은 한 면이면 약하겠지만은 철이 두께 이만한 철이 있다고 하자. 그래핀을 두께를 이만큼 만들면 이 그래핀의 철을 다 부서뜨릴 수 있다. 엄청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지? 뛰어난 유연성도 있고 강도도 있다. 강도 말고 강하다. 성질 강해서. 자, 그래핀 기억하세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옷이지. 이거 UFC 옷인데 옷을 입고 가는데 UFC 뭐 경기가 이렇게 뭐 영상이 흘러나와. 이미 만들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안성 쪽에 그 연구소가 있는 몇몇 가지 중소기업에서 약 20년 전에 만들었어. 지금 상용화되기 어려워서 안 나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안 나와? 그 기술이 상용화되기 이전까지 이미 지금 만들어진 기술이 너무 많았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술. 삼성전자는 돈을 벌어야 돼. 이 중간에 기술 빼고 이거 출시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 이거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중이야. 이미 만들어져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뭐 손수건 같은 거 흔들면 여기 코카콜라 광고 흘러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로? 그래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로는 뭐 이게 튜브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떤 원자가 있다면 원자를 콕 꽂아서 이렇게 딴 데로 옮기고 할 수 있게.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입자를 옮기거나 하는데 쓸 수 있다. 그래서 현미경 탄침, 나노 핀셋, 아주 작은 걸 옮기는 핀셋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다. 나노튜브.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 자연을 모방하는 신소재에 보면 독고마리 열매 뭔지 알지? 가을에 가다 보면 늦여름에서 가을 가다 보면 이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거 와 이거 어떻게 떼기 힘들지, 그지? 네. 근데 그거 하나잖아. 근데 이게 많으면 붙었다가 때리면 옷이 다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니 좋잖아, 아이디어잖아. 야 그거는 멋있는데. 그래서 열매를 모방한 테이프를 만드는 이거 엄청 강한 테이프래. 접착제가 필요 없는 테이프래. 그러니까 모르프 나비 이거 되게 멋있는 놈이야. 모르프 나비는 실제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 나비 그 날개 색깔이 없어. 투명해. 근데 이게 빛이 반사되는 방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색이 만들어지고 또는 짙은 청색, 은색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대. 한마디로 색소가 없는데도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모품 나름 구종 모방한 모르프텍스 섬유, 그 섬유 옷인데 이 색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쓴다. 홍합 떼봤니? 그 바다에서 돌에 붙어 있는 거 떼봤어? 졸라 어렵거든 떼기. 진짜 힘들거든. 왜? 얘가 만드는 이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뭐 이런 거 섞어 만드는 이게 일종의 물 안에 쓸 수 있는 접착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너무 강해.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수중 접착제를 만들 수 있다. 물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접착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맞아. 연잎이 이만한 거 보면 개구리 없는 거 갖고 있잖아. 이제 물방울 있으면 어떻게 돼? 물방울이 떠렁떠렁 움직이지. 왜? 이 물방울이 떠 있는 거야. 물방울이 팍 붙지 않고 떠 있지. 이렇게 방수하는데 연잎에 어떤 솜털 같은 잎에 솜털 같은 게 나 있거든. 그게 물방울 뜨게 하면 돼. 그런 방수 섬유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겁니다. 문제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론 수업 끝. 네. 자, 끝났고 이제 테스트 예시. 그거부터 발표할까요? 네. 시험 진도에 따라서 분반을 해서 간다고 했고요. 잘가 대상.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호, 불호 뭐 이런 거 없고요. 시험 범위의 유사성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서령고, 네. 설고, 대상고가 예? 2시부터 4시 수업입니다. 그럼 나 어. 얘 너무 사람 너무 많은데 잘가? 그 다음 여고와 중앙고와 김윤섭이 네. 여고와 중앙고 김윤섭이 4시부터 6시 수업을 하시면 돼요. 뭔 소리 수업할 때 4시부터 와야 해요? 추워서 맞아. 4시부터 오면 돼. 4시 와서 7시에 가면 되고 혹시나 6시에 꼭 가야 되는 학생이 있으면 앞에 와서 나한테 자료 받고 클리닉 하면 돼요. 언제까지 온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다시 해? 2시에 와야 되는 학교는 뭐라고? 서령고, 설고, 대상고인데 2시에 와서 4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4시부터는 시험 기간까지는 무한대 클리닉입니다. 질의응답 해도 되고 이거 수업 안 할 거예요. 알겠니? 근데 기본적으로 수업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1시간은 의무 클리닉. 아니요. 내가 주는 자료 공부해야 되고 숙제 확인도 받아야 돼. 알겠지? 얘좀 데려가. 그리고 4시부터 6시에 오는 김윤석고와 중앙고와 여고는 여고는 4시부터 와서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7시까지가 의무 클리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시험 기간에는 뭐 8시, 9시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근데 혹시 6시, 7시가 안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미리 얘기하고 앞에 와서 그러니까 3시에 와야 되지. 네. 3시에 와서 클리닉 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기억하세요. 또 뭐 학원에 잘 모르는 거 물어보고 내가 앞이었다 뒤였다 그래서 다시 갈게. 서령, 서일, 대산이 2시 4시. 윤섭, 중앙, 여고가 중앙여고 말고 중앙고, 서산여고가 4시, 6시 이렇게 난 가야 배치되면 될 것 같아요. 너 아시겠죠? 언니랑 친구예요. 현재 맨날 전화하는데 지금도 전해? 그리고 영상에도 지금 이게 들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딴 소리 하지 말고 딱 시간 맞춰서 알겠지? 고등학교 안쓰고 니 이름 써서 있어. 자, 3분 후에 테스트 시작합니다. 야, 어떤 거?